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에 뭔가 주작 같은데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을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특이한 지명의 장소들입니다. 청주에는 대머리 공원이 있는데요. 꽤 큰 규모의 공원인데 공원 안에는 청주 문홍정이라고 하는 충북의 문화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머리 마을은 대머리 공원을 중심으로 은근 많은 대머리 명소가 있기도 했는데요. 대머리 공원 옆엔 대머리 공원 사거리가 있고 대머리 순대도 있고 대머리 해장국까지 있는데 대머리 해장국의 주 메뉴는 소머리 국밥으로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머리 물량이 있었던 이유는 동네 이름이 대머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머리는 대인이라는 뜻으로 큰 대자와 마을 방언인 멀이 합쳐져서 대머리라고 부르다 대머리로 변음되었고 아예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행복을 심는 마을로 선정되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대머리와 작은 대머리가 따로 있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신기한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전에 권춘섭 집 앞 정류장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들인 권상철 집 앞으로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포천엔 욕쟁이 할머니 정류장도 있는데 정말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고, 경기도 의왕시에는 백곱이라는 한정식집 앞에 백곱 정류장이 있기도 하며 경기도 파주시에는 담배가게 앞에 있어 담배가게 정류장이 있기도 하고, 또 파주시에 한 동네에는 물류창고가 많은데 백반집이 하나밖에 없어 그 가게 앞에 가게 앞 정류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의 성북동에는 양씨 가게 앞 정류장이 있다고도 하네요. 전남 순천에는 몰랑 정류장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전광판이 현재 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왕릉 군인 동구릉 정류장은 가장 이름이 긴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들이 정말 길게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아주 옛날부터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길게 만든다는 농담도 있었고, 택시를 타서는 이미시벌 아파트로 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리젠시빌 아파트로 갔다는 유머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평균 10글자 시대라며 신문에도 몇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이름들이라면 집주인도 한 번에 외우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도 헷갈려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로 25글자를 자랑한다고도 하는데요. 조금은 귀엽게 에디슨, 링컨, 아인슈타인 같은 이름을 붙이는 아파트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이름을 바꾸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촌스러워 보이던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는 위레 더 힐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휴먼시아는 스타일스로 이름을 바꾸었다고도 합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는 목동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로 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주변 아파트들도 개명하자고 제안서를 올렸는데 그냥 삽시다가 가장 눈에 띄기도 하여 목동 그냥 삽시다 아파트로 개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꾸고 가격 오른 아파트가 있다고도 하니 참 집값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못 바꾸더라도 교묘하게 뜰 한 채가 레미안 디자인으로 도색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아이파크로 바꿔준다고 했는데도 집값 떨어진다며 압구정 현대를 고집했다고도 하네요. 여담으로 신천역 4번 출구 앞이야 하는 노래까지 있던 신천역 역시도 표면상 이유는 신촌역과 이름이 비슷해서 바꾼다고는 했지만 동네 주민들이 잠실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잠실 세내로 바꾸기도 했는데 오히려 잠실나루, 잠실 세내로 이어지며 더 헷갈려지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이한 지명들은 정말 많은데요. 전북 무주에는 사탄마을이 있고 전북 순창에는 마계마을이 있으며 대관령 쪽에는 수상한 마법학교도 있고 강원도 속초의 설악산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고 경기 과천시 쪽의 청계산에는 마왕굴도 있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군엔 유령마을도 있고 경남 김해시에는 사망산이 있기도 한데요. 광주시의 곤지암엔 불붙은 대산이 있고 강원도 영월군엔 무릉도원면이 있다고도 하네요. 뭔가 진짜 이세계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양시에는 고자리가 있고 야동리엔 야동휴게소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용인에 특이한 지명이 많은데요.
통곡 마을을 지나서 조금만 가다 보면 사정길이 나오고 용인시가 여성특별시를 구호로 내건 고장으로 유방동이 있는데 유방타운, 유방유통, 성인아파트 등의 건물들이 있다고 하네요. 결국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이름을 바꾸는 동네들도 있는데요. 경기 여주시의 하품리는 2013년 명품리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고, 충북의 주기리는 원평리로 바꿨으며, 대구의 파산동은 호산동으로 바꾸는 등 은근히 마을 개명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특이한 술집들입니다. 30년 전쯤엔 이렇게 경주의 포석정을 벤치마킹에 만든 막걸리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막걸리를 끊임없이 흐르게 한 뒤 직접 떠서 마실 수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저세상 위생으로 살았던 시절이라 그러려니 하기도 하지만, 실제 포석정은 흐르는 물 위에 술잔만 띄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지라 제대로 따라 만들지도 못한 술집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특이한 컨셉의 술집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국 컨셉의 술집이 있기도 하고 좀비 컨셉의 술집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그나마 평범해 보입니다. 2019년 홍대에는 평양술집이라는 술집이 오픈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대놓고 북한스럽게 만든 술집이었는데, 내부 인테리어 역시도 흡사 북한 핵시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룸에는 빈병 풍년을 마련하자 같이 북한스러운 글들을 적어 놓기도 하고, 이곳 저곳에 북한의 선전문구 같은 간판을 걸어 놓기도 했었는데요. 화장실에는 다소 과격한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메뉴 역시도 북한 맛이라며 남한과는 많이 다름을 어필하기도 하였는데요. 술 역시도 참이슬의 평양소주라는 라벨을 붙여서 팔았다고 하고, 북한의 물건과 식품들도 전시하는 나름의 박물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술집이 오픈했을 때 굉장히 많은 뉴스는 물론이고 SNS에서 해당 술집을 다뤘었는데요. 초반에는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장사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년도 안 돼 결국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적자가 엄청 심해졌다고 하네요. 게다가 불법 증축, 식품위생법 위반, 무단 도로 점용, 주차장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아 몇천만 원의 벌금까지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랜덤포차라는 곳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랜덤으로 내주는 곳이라고 하는데, 젓가락으로 이런 볼펜이 나오기도 하고 옷걸이를 젓가락으로 준다고도 합니다. 쓰레받기 접시에 드라이버 젓가락이 나오기도 하고 앞접시로 연필 깎기가 나오기도 하며, 술잔으로 딱풀 케이스를 쓰기도 하고 신발을 이렇게 앞접시로 준다고도 하네요. 나름 가성비가 좋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회진 끝판왕 술집은 강남에 있는 이 술집 같은데요. 웨이팅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붉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내부도 붉은 빛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오픈도 하기 전에 이 사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결국 구청에선 해당 술집에 경고를 때렸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오픈을 강행하는데, 지금도 힙합 라운지로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의도 지하벙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를 공사하다가 지하에서 의문의 지하벙커를 발견합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갔더니 20여 평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화장실, 소파, 샤워장까지 있었다는데요. 왼쪽에는 180여 평의 공간에 기계실과 화장실, 그리고 철문으로 닫힌 2개의 출입문이 더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그 누구도 이게 누가 왜 언제 만들었는지 알지 못했고 관련 자료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전 항공 사진들을 비교하여 77년쯤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하였고, 77년 여의도 공원에서 했던 국군의 날 행사에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지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몇 번의 단장 끝에 지금은 세마 벙커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구경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런 거 보면 아직 땅속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북 오도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북에 있는 5개 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시킨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북한의 영토도 원래는 우리나라의
영토이기에 시료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미수복 영토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도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도 선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북한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연봉은 1억 4천만 원인데다가 관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2인까지 제공된다고 하네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읍장, 면장, 동장, 이장까지 다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명예읍면 동장의 수당은 월 12만 원이라고 하고 명예시장과 군수는 월 3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궁금하긴 한데요. 북한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북한에서도 역시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장 명예직을 임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들이 은근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